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죠. 정직, 성실, 겸손, 꾸준하게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 10일, 2025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리플 CEO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2026년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강세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 내년 연말까지는 18만 달러, 2억 원 중반대는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치를 안겨준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규제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암호화폐 ETF, XRP 현물 ETF 요즘 폭발적으로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죠. 10억 달러가 넘어갔는데요. 시장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무부와 연준의 QT가 종료되었으니 QE, 양적 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트래킹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상 2025년 시작할 때도 트럼프와 회동을 가지면서 2025년은 강력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올해 XRP 투자자로서 가장 큰 이정표는 드디어 약 5년 만에 소송이 종료가 돼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마침표가 찍혔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리플사가 SEC와의 그 긴 법적 공방을 이겨내고 미국에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 여유롭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보이면서 스테이킹이 들어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비트코인 인컴 ETF까지 3개 정도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을 도입한 상품, 이것을 출시하기 위해 S1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이 승인되게 됐을 때 기관의 유입이 좀 더 폭발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XRP 현물 ETF 역시 블랙록에서 신청을 하는 움직임, 시기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SEC뿐만 아니라 CFTC,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규제에 대한 명확성, 암호화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등등의 파생상품 담보 허용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점점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이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간의 연결을 촉진할 수 있는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큐리타이즈의 CEO 칼로스 도밍고가 증권 토큰화가 시작이 되고 가속화되면서 자산 투자에 대한 접근성,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조각 투자를 해서 작은 단위로 편해진 건 맞지만 팔 때, 매도할 때의 출구 전략은 아직 미흡하다라는 거죠. 인프라에 대한 제도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유동성 문제와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큐리타이즈는 이 비들 펀드를 통해서 꾸준하게 자산의 토큰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이 머니마켓 펀드 역시 지난 3월 출시 이후 벌써 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증권 토큰화 기술이 투자 가능한 자산의 이 세계를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 조각 투자, 쪼개기 투자 자체가 생성이 되게 되면 많은 리테일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이는 G7보다는 이머징 국가 쪽 신흥 국가에서 특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 증권 토큰화 기술로서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더 작고 접근 가능한 단위가 만들어지면서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 문제, 출구 전략에 대한 인프라 규제가 미비하다라는 거, 이것 또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SEC의 신임위원장이죠. 폴 애킨스가 앞으로 2년 이내 미국 주식시장 전면 토큰화를 예상한다. 사실상 시대적 방향성 자체가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활용한 24/7, 365일 내내 가동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SEC에서 암호화폐 혁신 면제에 대한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한 달 내에 나올 거라고 하고 있네요. 이제 내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통화감독청장 OCC의 수장이죠. 조나단 굴두가 나오면서 전통은행의 디지털 자산 업계, 은행권 진출 저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금융규제 혁신과 이 블록체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암호화폐 회사들, 블록체인 기업들이 은행 진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굴드 역시 전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 기업인 비트퓨리에서 최고 법무 책임자 CLO를 역임했었다라는 거 매우 친 크립토 성향을 보이고 있죠. 무엇보다 그는 기존 금융 규제가 변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블록체인망과 융합되며 진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 역시도 금융기업들의 명예 리스크를 제거하는 규정을 준비 중이다. 점점 블록체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크립토 혁신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과거 10월 중하순 정도에 스키니 마스터 계좌를 제안하고 있었죠. 즉 다시 말해 기존에는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월가의 전통 금융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이를 축소한 버전을 도입하면서 스키니 마스터 계좌가 도입되면서 암호화폐 기업들도 연준의 마스터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를 미루어 보더라도 올해 중반부 시점 평판 위험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을 것, 즉 평판 리스크 감독을 종료시켰죠. 이 말은 즉슨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시스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해소되고 문호가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리플사는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 확보를 위해 신청한 바 있었죠. 은행 인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리플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가 뚫리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백엔드 시스템 자체에 XRP가 활용될 수 있는 스위치 버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디뱅킹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과거의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뱅크,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도 파산이 됐었잖아요. 이제 전통금융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조에 대한 변화가 여러모로 입체적으로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리플이 내셔널 트러스트뱅크 신청한 것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을 조금 더 기약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내 편으로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사가 파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월가의 연 10% 보장을 하는 무위험 투자를 구성시키면서 5억 달러 파격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사는 이미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는 급하지가 않다.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무엇보다 XRP에 대해서 유동성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 현재 블룸버그를 통해 나타난 바로는 XRP가 현재 디지털 자산 결제 게이트웨이 거래의 약 8%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국제 송금망과 연결이 되면서 가치 반영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이는 국제결제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서 XRP 사용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 XRP의 입지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등 암호화폐 12월 반등이 본격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 연말에 산타 랠리 기대감 또한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뭐 한두 번 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냥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2026년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현재 논의 중인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fit 21 법안, 클래리티 법안 이런 것들이 연내 통과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이기 때문에 산타랠리 왔으면 좋겠지만요.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내년 유동성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나만의 목표 수량을 모아가는 것에 포커스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12월 19일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죠. 우에다 총재의 금리 인상 시사에도 아직까지는 엔화 약세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고요. 정책 복잡성의 증가로 이루어지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UBS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주요 기관들도 엔화가 연말로 가도 달러 대비 더욱 약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네요. 시장은 역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또한 얼마 안 남았죠.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인 케빈 헤셋이 이번 FOMC 회의에서 25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발 완화론이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직접적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스텔스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꾸준히 중장기적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리플의 마켓 전략가 코리 존슨이 얘기했던 말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XRP는 비트코인의 다음 버전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더 나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본질을 행하기 위해서 현재 일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결국에는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